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문서주거 게시판에 있는 여러 필지의 단독주택은 어떻게 살펴봐야 되나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은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답세 중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물건처럼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거는 정확히 구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 물건 1번, 2번, 3번 총 3개의 물건 번호가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저는 제가 살펴봐야 될 건 2번입니다. 2번 물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보다시피 주소가 신왕리 293-1번지, 그 다음에 2번지. 두 개 필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개 필지. 두 개 필지가 하나의 물건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괄매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물건을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3개의, 이 물건, 총 3개의 물건 중에, 현재 내가 분석할 물건은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총 기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경매로 진행될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감정평가 의뢰된 물건을 그냥 번호를 붙여서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보다시피 1번부터 5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면 현재 이 물건이 경매 진행 중인 거는 293-1번지와 2번지죠. 보다시피 293-1번지 여기 있죠. 293-1번지, 그 다음에 293-2번지가 있고요. 여기는 대지이고 이거는 전입니다. 그리고 293-1번지 위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물건번호 2번은 바로 2번, 3번, 4번 기호, 2번, 3번, 4번을 바로 물건번호 2번으로 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물건번호 1번과 물건번호 3번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도를 봅니다. 어쨌든 지도를 보실 때는 여기서 보면 2, 3, 4번 즉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감정평가서를 보실 때는요 물건번호 2번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단지 현재 내가 지금 기호 2, 3, 4번의 물건을 보는구나 라는 걸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자, 보다시피 지도를 보면 2번, 3번, 4번 중에 기호 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 4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이라는 숫자 조그맣게 써있죠? 이게 바로 기호 3번입니다. 그래서 기호 2번 대지 이렇게 이루어진 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 4번 전 이렇게 이루어진 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기호 5번과 기호 1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왼쪽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미음, 비읍, 시옷이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림보다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점점점으로. 이게 뭘까요, 과연?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저는 뭘 봐야 돼요?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만 봐야 되는데, 여기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건물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있는 건물들, 여기 있는 건물들을, 표시된 걸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거는 기호 3번이죠. 기호 3번과 미음, 비읍, 시옷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기호 3번, 기호 3번 이게 기호 3번입니다. 기호 3번이고, 여기에 미음, 비읍, 시옷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음은 보일러실, 비읍은 다용도실, 그 다음에 시옷은 창고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점점점. 이건 바로 제시외를 뜻합니다. 제시외. 제시외를 뜻하니까 실제로 이제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 거는 이 검정색 부분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점점은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외가 되는데, 제시외가 그러면, 이 경매물건에 포함이 되는지, 감정평가에 포함이 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 물건에 감정평가된 금액을 봐보면, 제시외의 경우는 보일러가 91만 2천원, 그 다음에 다용도실이 145만 5천원, 그 다음에 창고가 478만 5천원이죠. 이 세 개를 합친 금액을 얼추 계산해보면 715만 2천원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감정평가된 금액을 봐보면 이렇게 대지 평가금액, 건물 평가금액,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 안에 제시외 금액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2.34% 정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안에 제시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안 되는 제시외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위에 써놨지만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호 2번은 대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기호 4번은 293-2번지이고 크기가 598제곱미터로 농지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발급받아야 되는 얘기를 여기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문서를 보시면 최노준의 설정일자보다 전입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입자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 살펴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현황조사에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현황조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조사에는요, 물건번호 2번, 경매물건 1번, 2번, 3번, 총 3개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3개가 현황조사가 같이 올라옵니다. 같은 내용으로. 같이 올라오므로 이 중에서 물건번호 2번에 해당하는 현황조사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여기에 위에서 제가 기호 2번, 3번, 4번 이렇게 구별해서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경매물건 2번 같은 경우는 목록 2번, 3번, 4번을 살펴봐야 되겠죠. 목록 2번은 대지, 그 다음에 목록 4번은 전이고요. 그 다음에 목록 3번은 뭐였어요? 아까 위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을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쭉 써있고 뒤에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죠. 자, 이렇게 여기 전입되어 있는 이 최씨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안 되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야만 이렇게 제가 감정평가서의 기호 1, 2, 3, 4, 5를 구별하는 이유를 좀 대충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렇게 구별해서 정확히 봐야 되는지요. 그 다음 또 인근 거래 자료로 이 감정평가서의 인근 거래 자리에서 비교를 해서 비교 감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목록 2번, 3번, 4번 있었는데 3번은 일단 건물이니까 빼고요. 2번이 대지이고 4번이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대지를 여기 이 물건과 일치를 시키고요. 4번은 이 물건과 일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있고 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개를 제가 로드뷰를 봤더니 둘 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대지와 좀 비교를 한 걸로 보이시는데요. 일단 먼저 대지. 전 현재 경매에 나온 물건이 598제곱미터입니다. 598제곱미터이므로 여기에 지금 비교한 거는 588이면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이때 거래가액이 1억이니까 이 물건은 전에 대해서는 1억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지의 경우에는 215잖아요. 그래서 215니까 현재 경매 나온 물건은 크기가 얼마인가요? 532입니다. 그럼 215보다 약 2배에서 좀 더 넘어가죠. 2.5배까지는 안 되는데, 한 2배, 2.5배, 약 2.5배까지는 제가 일단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요. 2.5배로 본다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먼저 농지는 크게 비슷하므로 감정이 1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지의 경우는 약 2.5배 차이므로 거래금액 6천에 2.5를 더하면 1.57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지와 대지를 합치면 그래서 약 2.5억이 되죠. 현재 물건의 감정가가 2.57억이라고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원래는 2.5억까지는 안 되겠죠. 아까 제가 좀 높게 계산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건물 감정을 합쳐야겠죠. 건물 감정. 건물 감정된 금액도 있으니까요. 4,100만원 정도 합치면 합치게 된다면 얼마 정도 돼요? 약 한 2.5억인 좀 넘어가는 금액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의 감정이 2.57억이므로 당연히 뭐랄까 건물 감정이 좀 빠지는 느낌처럼 전부 다는 아니죠. 약 한 감정표가 한 2.67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건물까지 합치면요. 그러므로 현재 물건의 감정이 조금 약간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7억이 감정된 물건이므로 이 물건은 당연히 단독주택이므로 거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낮게 감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 글을 쓸 때 당시에는 당연히 입찰 전에 이 글을 썼으므로 얼마에 낙찰될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봐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57억보다 약간 좀 높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13명이 들어왔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매 나온 물건 나올 때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봐도 그러면 아무래도 더 높게 가치를 쳐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감정이 됐고 높게 평가가 돼서 신권은 아니지만 한번 유찰된 상태지만 감정 금액을 넘겨서 낙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2등부터는 떨어지긴 했지만 1등은 넘겼네요. 103%.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서와 쭉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나오게 될지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여기 밑에 썼을 때 당시에는 저 건물 감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빼먹고 쓰는 바람에 좀 실수를 했는데요.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본다면 대충 한 2.2억 후반대 정도 감정이 시세가 거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 여러 개 물건이 나올 경우는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감정평가서에 비교 감정한 금액, 비교 감정 금액을 비교해서 현재 물건의 시세를 어느 정도 될 건지 이 거래가 맞다고 한다면 틀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래시점과 그리고 거래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도 안 됩니다. 적당한 차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폭등을 했잖아요. 그 전원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을 가다가 폭등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지 않거나 이게 가짜 거래가 아니라 한다면 이렇게 비교 감정을 해서 이 물건의 시세를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번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좀 물건보다 여러 개인 거, 그 다음에 여러 개 필지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물건을 보실 때 감정평가서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물건을 보는 방법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서 좀 빠진 부분이 없도록 그 잘못 이게 실수할 수가 있죠. 2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목록 2번을 본다든가 이렇게 잘못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실수 없도록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